제가 가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드 방송을 하다 26일 날도 가드 방송을 하다 이 정도 시간에 해질 무렵에 도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방송실 앞에 있는 탁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실 옆 탁자에는 여중생과 또 남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을 살펴보니까 학생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 경군들이 들어올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또 그 옆에 있었던 여중생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여중생이 언니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남학생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계엄군들이 총에 맞아 죽을 테니까 여기서 오늘 저녁에 있다 내일 새벽에 나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중생을 달래주려고 방송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송실에는 저 가드 방송을 같이 한 남학생과 저와 여중생 3명이서 빨리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도청 안의 시민 학생들은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자고 맹세를 결의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청 안에 있는 시민 학생들이 떨고 있었어요. 저 자신부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새벽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그때 방송실에 다급히 학생 수습대책위원장이 뛰어들어와 A4 용지 4분의 1조각을 저에게 꺼내주면서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엄군이 도청을 다 쏴버렸으니까 빨리 도청 안으로 광주 시민이 나와달라고 저한테 방송 좀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마나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던지. 근데 지금 광주 시민들은 저에게 전부 가두 방송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안에는 5개 방송과 5개 방송 시설이 있었어요. 그때 그 5개 방송은 광주 시내 전역이 울릴 수 있는 그런 민방위 훈련 때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도청 본관에 스피커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당시 동서남북으로 빨간 큰 대형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폭도로 몰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서 내 아들 폭도 누명을 벗기려면 내가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1980년부터서 오늘까지 투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먼저 청와대 전두환이 잡으러 간다고 서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하루 저녁을 자고 종로경찰서에 있는데 8차선 도로를 프랑카트를 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카트를 펴고 5분도 못 가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강주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강주서 해결 못한 사람들이 왜 강주 서울로 와서 우리를 데려와요? 우리는 한없이 그 무명을 베끼고자 투쟁을 하고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강주 시민들은 강주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포명령한 사람을 데려다가 처벌도 하고 진상규명도 하고 우리가 그래야 강주 5.18 문제가 끝나지.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할 말은 한 달을 우리가 투쟁을 하고 정부의 탄압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한 달을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주가 끝나지 않았던 것만 생각하시고 강주 시민들 끝까지 같이 투쟁해서 이 금남로에서 같이 투쟁한 것을 저희들은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시겠지요?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 금남로 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1980년 이후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이 금남로 거리에 서면 아직도 80년 그 당시 계엄군의 만행에 짓밟혀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선연하게 떠올라 지금도 숨이 턱 막힙니다. 80년 금남로 이 거리는 어쩌면 절망의 거리였습니다. 아, 광주여라는 시를 쓴 김준태 시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광주여, 아 통곡뿐인 남도에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라고 비통하게 시를 썼습니다. 아마도 금남로 거리를 저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서 절망에 젖어 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금남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 눈물, 그리고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80년 이후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이들이 이 거리에서 또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금남로 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와 함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는 이세진, 김재호, 박승희, 이한열,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희생된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거리에서 통곡했고, 그 희생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 이 거리를 지날 때
이 금남로는 그들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고 껴안고 함께 우리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남로 거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거리입니다. 금남로는 우리 광주의 어머니 같은 거리입니다. 김준태 시인의 시 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김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이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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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습니다. 금남로는 우리의 투쟁과 고통과 아픔을 지켜본 역사의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장입니다. 금남로는 우리의 청춘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던 대동세상을 이루었던 자랑스러운 거리입니다. 광주여 불사조요 라고 했듯이 우리는 금남로에와 함께 우리들의 청춘을 바친 이 거리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 노태우 5.18 주범들이 구속됐을 때 전국은 물론 광주 시민과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됐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굳은 결심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한 온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성공하자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구나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의 금남로의 열기를 우리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의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36주년을 맞은 우리는 80년 5월 영령들과 5월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이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80년 5월의 피로 찾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찾고 꽃을 피워서 역사의 길이 남을 자산으로 우리는 남겨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책임있는 행동으로 힘차게 나가면서 우리 모두 광주 5월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